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를 정리하는 방송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오늘도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저번에 언급했던 알고랜드 이후에도 앞으로 매매할 만한 알트코인들 한번 다뤄볼 건데요. 이제 영상이 앞서 아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605 모든 댓글 다 환영하니까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시작할게요. 월드컵 코인들 중에서 제일 안 갔죠? 바로 크로노스를 지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일본 기준으로도 이제 5일선과 121선 골든 크로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가 빠지고 있어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저는 이 5일선과 121선 골든 크로스가 확정됐을 때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손절가는 11월 5일 저가였던 161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손절가를 잡으면 손실이 약 마이너스 3.59% 정도가 되니까 이제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되고, 이때를 손절가로 잡는 이유는 이제 간단합니다. 이 11월 5일 저가였던 161원을 깨고 하락을 한다면 5일선의 추세가 꺾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엔 121선 저항에 막혀서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때를 손절가로 잡았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꼭 참고해 주시면 되고, 또 이 코인의 실시간 대응은 이때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텔레그램방 안에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최근 3일 전 영상에서도 이제 언급했던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당시 517원 가격대에서 지금 587원까지 13%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11월 5일 고점이었던 637원까지 23.21% 상승이 나와줬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뭐 지금이어도 아직 정리를 안 하신 분들은 약 10% 이상의 수익을 보고 계실 거예요. 이제 진입했던 근거를 하나씩 복귀를 해보면 정말 크로노스처럼 간단합니다. 일본 기준으로 5일선과 200일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이었고, 이걸 뚫을 수 있는 재료는 이제 이번 달에 진행하는 월드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참여하는 이벤트인데 참 맛있는 재료이기도 하고요. 이 일본 기준 5일선과 200일선 골든크로스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보면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5일선 단기 이평선이 제 기준으론 60일선 이상 장기 이평선을 뚫고 골든크로스가 나와줬을 때 이제 상승의 신호, 즉 신뢰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때를 예시로 들어보면 우선 업비트 차트로는 이 시그널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바이낸스 차트로 한번 볼게요. 바이낸스 알고랜드 차트를 보면 이 흰색 선 5일선과 초록색 선 200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면서 그때 당시 약 추가로 27% 이상의 추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번에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과 200일선 골든크로스가 나와줬고 추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여기서 뭐 얼마나 더 오를진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제 그릇대로라면 이제 저는 이 월드컵과의 파트너십이라는 재료를 이용해 월드컵 개막식 전까진 야금야금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쭉 올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제 조정이 나와주겠지만 상승의 관점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바로 진입하는 것보단 최소한 일본 기준으로 RSI 지표상 과매수 영역에 벗어난 다음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알고랜드에 대한 대응은 이제 이 코인킹 텔레그램 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렸고, 11월 4일 기준으로 전날 캔들 저가였던 512원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고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만약 512원을 깨고 512원 밑으로 일봉을 마감했을 경우엔 이 5일선의 추세가 당시 꺾여서 200일선 저항에 막히게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 뭐 당연히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 그때 당시 수익권이신 분들은 진입했던 평단을 손절가로 설정해서 대응하는 보수적인 방법과,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512원까지 열어두고 매매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에선 영상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까지 목표를 두고 있는지, 또 실시간으로 대응 역시나 이 텔레그램방에서 공유를 전부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런 정보들을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 단순하게 그냥 매매 진입 시기뿐만 아니라 실시간 대응까지 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참여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댓글에 남겨주시는 게 아니라 카카오 채널 링크로 참여라고 보내주셔야 이제 입장을 시켜드릴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꼭 참고해주시면 되고, 이 텔레그램 방은 여러분들의 연락처, 성함 절대 받고 있지 않고요. 또 돈을 받고 있지 않고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고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알고랜드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까지면 될 것 같고, 주말 그리고 오늘까지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FTX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미 뭐 다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가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이낸스 CEO가 작년 FTX 지분 엑시스로 받은 21억 달러어치 BUSD 그리고 FTT 중에서 FTT 전량 처분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단 이 물량을 한 번에 다 던지지 않고 몇 달에 걸쳐 매도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알라메다 CEO는 오늘 22달러의 모든 FTT 물량을 받아내겠다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게 될 경우 루나발, VC 청산 그리고 그 이상으로의 파급력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루나 사태의 당시 가장 큰 사고는 UST와 루나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VC들의 대차 대조표가 망가진 것인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 VC들 담보 삭제가 되면서 강제 매각, 즉 청산을 피하려고 다른 자산을 매도하게 되고, 그럼 하락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로 인해 VC들은 파산, 즉 자산 강제 매각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 결국 시장이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FTT 사태를 쉽게 생각을 해보면 올해 전 세계에 충격을 빠뜨린 루나 폭락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시 루나 폭락 이후 VC들의 연쇄 청산 가능성이 높아진 시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펑형의 분노와 그리고 또 투자자들의 혼란으로 FTT 매도세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알라메다 CEO는 22달러 방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루나 사태를 겪어봤고 또 지켜본 투자자들은 FTC 거래소에서 빠르게 자금을 출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서 추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라메다의 대차 대조표의 상당 부분이 FTT입니다. 만약 여기서 알라메다가 보유한 다른 알트까지 팔아서 이 FTT의 같이 방어를 성공해도, 그럼 결국엔 그 처분한 다른 알트코인들의 물량을 다 던져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코인의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FTT 같이 방어를 못하게 될 경우엔 FTT를 무지막지하게 뿌린 만큼 알라메다 말고도 분명 다른 VC들도 상당수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방어를 하지 못하면 결국 루나 사태처럼 줄 청산 재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을 가져간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둬야 그에 대한 리스크, 즉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FTX라는 거래소가 설마 파산되겠어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도 있고, 또 루나 사태처럼 분명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파급력은 셀시우스 그리고 3에로 같은 정도의 파급력이 아닌 그 이상이라 보곤 있지만, 그래도 이 뽀글이 같은 경우엔 그전 정치적으로도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면 각 의원들의 후원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블랙록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당연히 조심을 해야 하는 시점이 맞고요. 이에 따라 실시간 정보 그리고 대응은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하는 입장에서 이 텔레그램방 안에 실시간으로 최대한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벌써 내일이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뭐냐면, 민주당이 이기든 뭐 공화당이 이기든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게 보시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부분은 그래서 비트가 오르냐 떨어지냐일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42년 이후 총 20번의 중간 선거가 있었고, 그 직후 1년 누적 수익률은 모두 플러스였습니다. 아무래도 중간 선거 직전까지 조정을 받다가 선거가 끝난 다음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반등한 사례가 많았고, 가장 가까웠던 2018년도 중간 선거 때도 이제 비슷했습니다. 2018년 초부터 트럼프는 대중 폭탄 관세를 시작으로 중국과 패권 전쟁을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에서야 보면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한 액션이라 볼 수 있었는데, 당시 선거가 끝나고 2019년에 트럼프는 시진핑과 전화 통화를 하고 브라질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간 선거가 끝난 다음 바로 직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하락분은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나스닥을 따라가는 이제 비트코인은 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뭐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알게 될 거고, 저 같은 경우 이 11월 달은 계속 상승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 주봉 기준으로 이제 69K에서부터 이어온 추세선을 최근 3주 전에 돌파를 해줬고, 현재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단 조건은 주봉 기준으로 20K를 깨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이 20K를 깨고 주봉을 마감할 경우 결국 21선의 저항이 막힌다고 판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은 이 18K에서 19K 시간을 끄는 박스권이 그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 방법과 그리고 또 선물 매매 기법은 저 말고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이진환 전문가님 그리고 편경장님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안에서 실시간 소통과 그리고 매매 전략을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은 주말 상관없고 또 금리 인상이 있었던 새벽 3시에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있어서, 만약 선물 매매를 처음 하시거나 또는 선물 매매를 하더라도 자기만의 매매 기준이 없으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실을 계속 보고 또 손절만 하면 저는 이제 쳐다도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매매 기준을 잡고 있고, 또 이렇게 실전 매매 교육과 기본 세팅하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물 매매를 처음 하시거나 또는 선물 매매를 하시더라도 자기만의 매매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런 정보들 모두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 단순하게 매매 진입 시기뿐만 아니라 이런 실시간 대응까지 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방도 아시다시피 이젠 일주일 정도밖에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일주일이 정말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선물 매매를 하는 입장에선 여전히 긴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텔레그램 방은 뭐 돈을 받고 있지 않고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고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다들 몸 관리 잘 하셔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 이 FTX 거래소 관련 이슈는 제가 텔레그램방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시청 너무나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욕 빼고 모든 댓글 다 환영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내용들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